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의 정치 시사 확성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국 정치 권력의 비전이라는 것은 기회 가능성에서 나온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속성을 하나 꼽자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된 이후부터 미국의 시민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회를 찾아 움직였으며 미국 외에서도 그 기회를 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들의 슬로건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임기는 고작 3년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뉴 프론티어라는 가치를 내걸고 집권한 것이 가장 좋은 예시라 할 수 있겠다. 결국 미국이라는 땅은 미국 시민 그 누구든 미국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해주고 미국 사회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미국 시스템의 기회 보장을 신뢰한다는 상호작용 하에서 운영된다는 뜻이다. 대부 1편의 첫 대사인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축약한 것과도 같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가 길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점차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많은 고용을 오랫동안 붙들어 둘 수 있는 제조업은 임금으로 인해 미국을 떠났고 클린턴 기간에 짧은 호황을 거친 미국의 앞에 놓인 현실은 중동에서의 긴 전쟁과 금융위기였다. 2001년 9.11 테러로부터 촉발된 중동 아프간에서의 전쟁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대규모 금융위기는 미국의 사회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회를 앗아갔다. 이에 실망한 미국의 시민들은 젊고 야심찬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물론 오바마는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바마 정권은 시민들로부터 8년이라는 긴 임기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리쇼어링, 보편적인 국민 건강보험, 쌍둥이 적자의 해소 중 그 무엇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의 위협이라는 대외적 변수의 급부상은 덤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등장한 트럼프라는 인물의 유혹은 기회를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정말 달콤한 독조와도 같았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사회가 기회를 상실한 것을 절대로 미국의 내재적 원인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국이 기회를 상실한 땅이 된 이유를 이민자와 여성 그리고 중국에서 찾았다. 이민자와 여성 그리고 중국이라는 핑계는 절망에 빠져있던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이었다. 본디 TO는 정해져 있고 무임승차한 그들이 원래 당신들의 것이었던 것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단순하게 그지없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 논리는 모두 거짓말이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기층노동을 담당해주지 못할 경우 쓰레기조차 혼자 처리할 수 없는 나라이며 애시당초 사회적 지위에 누군가를 위해 예비된 TO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는 직설적이고 거친 언행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그렇다고 믿게 만들어버렸다. 자, 시계를 돌려 다시 2016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트럼프는 정말로 PC에 대한 반감 또는 오바마 정권의 실정 또는 힐러리 로뎀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만으로 대통령이 된 것일까? 이는 트럼프 당선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인들은 기회를 상실했고 그 기회 상실에 대한 설명을 트럼프는 거짓말로나마 제공했고 힐러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바닥 민심은 이미 이 시점부터 트럼프의 것이었지 힐러리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집권은 결국 무고한 사람을 마치 도둑인 것인 양 몰아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탑승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한번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책임을 벗어 홀가분해진 사람들이 다시 그 멍해를 쉽게 뒤집어 쓰려 하겠는가. 60년대 민권운동 아래 컨텐츠의 자유를 추진해오던 리버럴 진영이 오히려 트위터와 유튜브 가짜뉴스 검열에 열을 올리는 검열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며 개인의 자유의지의 삶이 달려있다던 미국 보수층이 자신들의 피폐해진 삶의 책임을 이민자와 중국, 여성들에게 지우는 이 광경은 결국 기회의 상실을 설명하는 트럼프의 거짓말 덕분에 발생한 현상이었다. 과연 조셉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이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의 메시지인 치유와 통합은 결국 그래도 바이든과 민주당이 트럼프 집권 4년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 사회를 통합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지만
이는 링컨이 이끄는 북부가 남부를 군사력으로 이기고 한동안 억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미 남부는 남북전쟁 종료 이후 수년간 군정 상태에 놓였다. 결국 바이든이 링컨이 될 일인지 그렇지 않다면 켈빈 쿨리지나 지미 카터가 될 일인지는 결국 두고 볼 일이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사회 분열 과정은 미국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도 다수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상실로 인해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모두에게 희망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저비용 고효율, 즉 K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현재 체계로는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결국 정치 권력의 향후 비전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안겨줄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과연 경제 성장이 될지, 그렇지 않다면 자원의 분배 프로세스 개선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근본적인 기저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없는 정치 결사체는 결국 실패만을 반복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미국의 혼란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웠던 것은 미국과 한국의 기저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정서들이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에 저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과연 우리는 트럼프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 트럼프 역시 그의 추종자 대부분인 저소득, 저교육 백인 계층들에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사실상 미국 부유층의 절세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본디 포퓰리스트들은 대중을 늘 배신한다. 왜냐면 애시당초 그들을 속여 지지를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사회의 기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어떠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사실 분명치 않다.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현상과 유사한 것들을 너무 오래전에, 즉 1930년대에 겪었거나 최근에 새롭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90년 전의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김현성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